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다가올 한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투자 자산들의 변곡점 체크와 대표지수 차트의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을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와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지수가 약보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인 5천 라인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진행,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엔비디아 10% 하락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진행은 공격이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안전자산인 금과 국채 가격의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이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한 주 시장의 하방 압력을 지배했던 것은 금리 인하 전망 후퇴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됐고요. 예상치보다 좋은 경제지표 발표는 좋은 뉴스가 금리 인하 시기 전망 후퇴라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코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후퇴는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상당히 큰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위 두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비디아가 10%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12%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보면 차익 매물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양호한 실적 발표보다는 더 높은 기대감 충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를 보면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대표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이 부분을 끊을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주요 변곡점이 어디인지 알아볼까 하고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이 반영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먼저 하락을 시작한 다우존스 지수는 주가들을 보자면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입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방어적인 업종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고요. 기술 업종이 가장 극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차주 FOMC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경제지표 발표로는 1분기 GDP가 25일,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가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발표 후에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 경제지표 발표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제외하고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 둔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경제 호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1분기 GDP 시장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4종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S&P 500이 심리적인 선인 5천을 복귀할 것인가, 또한 나스닥 지수의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4월 26일 금요일 발표될 3월 PC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헤드라인 PC와 근원 PC의 전월비는 이전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헤드라인 PC 전년비는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근원 PC는 이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근원 PC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FOMC 경제 전망에서 근원 PC를 2.6%를 보고 있었는데 예상치가 2.7%입니다. 예상치 혹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면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가 단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시면 다음 달에 발표될 4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큰 폭은 아니지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GDP입니다. 4월 25일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이전치보다는 낮지만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애틀란타 패드 GDP 나우에서는 1분기 GDP가 2.9%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시 지난주 수모의 판매와 같이 올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시장이 반응할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난주와 같은 시장 반응이라면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시장에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종목에서 4종목이 발표를 하는데요. 첫 단추는 23일 화요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 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반등의 여지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상승 주도는 AI 관련주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최근 기술주 실적 발표는 차익 매물로 하락을 보였다라는 추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기업 램 리서치와 인텔의 실적 발표도 눈에 갑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이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기술주의 실적 발표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대표 기업 실적 발표고 미국 선물 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변곡점 체크라고 써놨는데요. 이 4가지 자산에 대한 변곡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으로 오르고 또 한 가지는 중동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이 2가지를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이 깨지는 구간을 4.5%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5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05 라인을 깨고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로 보자면 외국인 수급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882원인데 기술적으로 주목하는 가격대는 1360원. 이 부분을 하향 돌파하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80달러와 90달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80달러의 하향 돌파는 50일, 200일 이평선의 하향 돌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과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깨지는 구간이 80달러 아래이고요. 위로는 9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16, 20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20까지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을 고점으로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 16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강한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20 미만일 경우는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과 20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차주에 있을 5월 FOMC 4월 30일에서 5월 1일 열리게 되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8%로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추이로 보자면 1주 전과 현재가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주 전에는 올해 7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총 2차례 50bp 인하할 것이다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한 주 만에 9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총 한 차례 25bp 인하할 것이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지난 한 주 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시장에서 미리 선방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가올 5월 FOMC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나올지 아닐지 5월 한 달간의 단기 방향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인데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통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5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급속도로 단기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현재 과매도권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보나치 38.2 구간이 15,013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는 차트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반등의 여지는 이번 주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부분의 기술적 반등 지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200일 이평선과 맞물리는 피보나치 50%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는 심리적인 5천이라는 선을 바로 복귀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100일 이평선의 지지. 피보나치로 보자면 현 상승장에서 38.2% 구간인 4,821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하락장이 시작되기 직전 최고점인 4,818과 맞물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하락 조정이 꼭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쉽게 깨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4차 반감기가 도래했는데요. 10만 달러를 간다, 5만 달러를 간다.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는 6만 달러, 위로는 7만 3천 달러대의 이 박스권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의 포지션을 잡으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 상승 추세의 38점이 되돌린 구간은 5만 5천 달러입니다. 지난 한 주는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인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잘 대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